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주에 300메가와트급 LNG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출력 제어가 빈번해지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스발전소 짓는다고? 이거 좀 알아봐야겠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300메가와트 규모 LNG 발전소 도입.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원한 휴양지 제주도. 대한민국 사람들 여름철 휴가 후보지에서 제주도는 절대로 빠지지 않죠. 천혜의 섬이라는 별명을 지닌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이국적인 풍경과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연 가장 사랑하는 섬 중 하나입니다. 투명한 바다, 맑은 공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제주에 가고 싶어하고 또 살고 싶어하죠.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정말 청정하고 친자연적이면서 이학적이기까지 한 그런 아름다운 섬인데요. 기후변화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최전선으로 에너지 전환의 천병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를 설명하는데 이런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제주도가 2012년에 제주도의 전체 전력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주도의 계획이 조만간 물거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낮아서 빠르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정부가 2028년까지 제주도에 300메가와트짜리 가스발전소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300메가와트 규모 LNG 발전소 도입을. 정부에서 말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주도의 전력 사용량과 최대 전력 수요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걸 재생에너지로만 커버하기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기상 조건에 따라 필요할 때 전력 공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선 가스발전소를 짓는 게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죠. 제주도의 전기 사용량이 매해 늘어나는 건 사실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관광산업이 발달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의 최대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대응 방법이 가스발전소라는 건 좀 물음표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가스발전소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닙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스발전소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일 뿐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바로 갈 수 있는 직항 노선이 있다면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겠죠. 또 원래 제주도 전력의 대부분이 이미 화력발전들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스발전소를 또 짓게 되면 안 그래도 빈번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현상은 더 늘어날 거고 재생에너지가 전력계통에 들어갈 여유는 더 없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한다는 것도 어려울 거고 아니 그리고 전력 피크 때 좀 사용하려고 300메가와트나 되는 가스발전소를 짓는다는 게 이게 전력 피크가 아닌 평시에는 놀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수천억을 들여서 지을 텐데 이게 맞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 300메가와트나 되는 가스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The oppressive heat also continuing this weekend, capping off a week that scientists say was the hottest. global warming is not responsible. Arctic could be free of sea ice during the month of September, about a decade earlier than previous projections. That is how much ice melted in Greenland in just 3 days this week. With a massive warning. It is now or never. 제가 지금 있는 여기는 제주도에 있는 가스발전소 중 한 곳입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한림복합화력발전소와 제주복합화력발전소 두 가스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정부가 이 지점에서 새로운 전력 계획에 따라 300메가와트짜리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제주도에 가스발전소가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먼저 지금 재생에너지에 이미 많은 출력 제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규모 가스발전소가 또 들어오면 의도와 상관없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 제어가 늘어나는 꼴이 돼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주도의 전력계통 운영 방식은요, 화석연료 발전기들을 먼저 고려하는 경직된 전력계통 운영 방식이에요. 이 경직됐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화석연료 발전기 같은 큰 발전기들 떡하니 틀어놓고 그걸 중심으로 전력 개통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발전기들이 돌아가면서 개통의 관성이란 걸 만들게 되는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넌 무조건 돌아가고 있어 라고 발전기들을 정해 놓거든요. 이걸 필수운전 발전기라고 부르는데, 이 필수운전 발전기들이 대부분 화석연료 발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화석연료 발전기들을 우선적으로 돌리면서 필요한 대부분의 전력을 만들어 버리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구조다 보니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이 전력 개통에 들어올 여유가 적어지게 되고, 여유가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발전기들을 출력 제어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주도의 이런 화력 발전기 중심의 경직된 전력 개통 운영 방식 때문에 안 그래도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스 발전소가 또 들어온다? 그럼 전력 개통에 요만큼의 여유분을 두고 가스 발전소랑 재생에너지가 경쟁하게 될 텐데, 화력 발전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금의 시스템에선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 제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출력 제어가 더 많아질 거란 말입니다.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 제어가 심해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고, 그냥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하겠다고 한 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메랄드빛 바다랑 이 진짜 시원한 바람, 제주도를 여름철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저 보세요, 저 바다 색깔. 제주도에 가스 발전소가 들어올 때 생기는 또 다른 문제는 애써 지어놓은 가스 발전소 이용률이 낮을 거라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전력 계획을 보면 가스 발전량을 2036년까지 서서히 줄이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가스 발전 비중도 확 떨어뜨리고요. 왜겠어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해야 되니까 화력 발전인 가스 발전 비중도 서서히 줄이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스 발전 설비를 늘린다고 하면 이게 수천억 들여서 애써 지어놓은 가스 발전 설비 실상 잘 안 쓰게 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전국 가스발전소 평균 이용률은 2021년 기준 44.9%에서 2036년 15.8%까지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좌초자산이다 라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시대에 화력발전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면서 설비들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수익을 못 내는 자산이 돼버린다는 뜻이죠. 저물고 있는 산업에 돈을 들이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들리는 소문인데 가스 발전소 지으려면 발전 사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모집이 잘 안 되고 있대요. 왜냐면 300메가와트나 되는 거면 발전 규모가 꽤 큰 건데 이게 이용률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사업성을 보고 사업자들이 들어올 텐데 이게 지어봤자 손해인 게 뻔하고 아니다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가스발전소는 석탄 발전에 비해 깨끗한 발전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맞는 말이긴 해도 엄밀히 보면 여전히 질소 산화물과 초미세먼지를 내뿜는 대기오염 배출원입니다. 이 물질들에 장기간 노출될 땐 당연히 건강에도 안 좋겠죠. 특히 가스발전소는 석탄 발전처럼 쭉 켜놓는 발전원이 아니라 필요할 때 껐다 켰다를 반복하는 첨두부하 발전원인데요. 발전소를 돌리는 가동 초기에는 연소가 불완전해서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가스 발전소들이 전체적으로 좀 껐다 켰다를 자주 하더라고요. 2020년에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런 가스 발전소가 단기간 동안 가동과 중지를 반복할 경우 발전소 인근 지역 대기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민들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300메가와트짜리 가스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늘어나는 제주도의 전력 수요와 전력 피크를 대응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스발전소 건설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에 얘기한 그 여러 리스크를 다 안고서 가스발전소를 그러나 정말 다행히도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전력 피크에 가스 발전소를 또 짓는 게 아닌 재생에너지를 늘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 얘기를 제가 처음 하는 건 아닌데 바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우쭈쭈 하면서 받아줄 유연성 자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출력 제어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경직된 전력 계통 운영을 잠깐 짚고 가야 되는데, 경직된 전력 계통을 제가 뭐라고 했죠? 중앙에 큰 화력 발전기 떡하니 틀어놓고 그걸 중심으로 전력 계통을 운영하는 거랬죠. 얘네들이 떡하니 늘 그 자리에서 일정 부분의 전력 수요를 항상 담당하고 많은 전기를 만들다 보니 재생에너지가 전력 계통에 들어올 여지가 적다고요. 제가 이걸 경직된 전력 계통 운영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이어가면 이 운영 방식이요, 되게 옛날 방식이에요. 아니 솔직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온갖 말이 많긴 하지만 결국엔 전 세계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누가 반대한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큰 흐름을 최대한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런 옛날 방식으로는, 즉 경직된 전력 계통 운영 방식으로는 이걸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말하면 앞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친화적인 유연한 전력 계통 운영을 해야 돼요. 다른 발전원이랑은 겸상을 안 하는 경직된 전력 계통 운영이 아니라요. 선진화된 국가의 전력 산업은 이미 이런 모습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전력 계통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전력 믹스라고 하는 전체 바구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원을 채워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유연성 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야 됩니다. 유연성 자원이란 계통 운영자의 급전 지시에 따라 빠르게 응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의미하는데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따라 전력 공급 대비 수요가 급증한다거나 할 때 유연성 자원이 활용되어 전력 계통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유연성 자원에 해당하고, 그 외에도 DR이라고 하는 수요 반응 자원도 대표적인 유연성 자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궁극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짝꿍인 유연성 자원이 함께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변동성이 있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 계통을 운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계통 운영의 패턴을 옛날 방식에서 유연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주도가 겪고 있는 상당한 비효율과 출력 제어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로는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경직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근데 또 유연한 전력 계통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올리려고 하는, 우리나라 전력 당국이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려는 그 관성이 너무 세서 그래요. 늘 해오던 쉬운 방법으로만 하려는 거죠. 관성적으로 화력 발전에 의존하려는 그 경향 때문에 우리는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목적지를 원한다면 가던 길, 쉬운 길로 가서는 결코 그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기 힘들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구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억제시키는 라니냐 현상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지속됐었는데, 이제 그 라니냐 현상이 끝나고 곧 있으면 일시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 엘니뇨가 온다고 합니다. 라니냐 현상이 지속된 기간 동안 전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1에서 1.2도 높았던 걸 생각하면, 엘니뇨가 온다면 2023년 전지구 평균 기온이 또 몇 도까지 오르게 될지, 세계기상기구는 5년 안에 전지구 평균 기온이 파리 기후협약 억제 목표인 1.5도 선을 넘는 순간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IPCC는 전 세계 빙하가 동시에 후퇴하는 일은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 전례가 없는 일이고, 이미 일어난 심해 산성화, 해양온난화는 최대 1000년 동안 되돌릴 수가 없고, 바다의 수면은 수백에서 수천 년 동안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 분명하고, 수천 년 동안 그 상승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6차 보고서에서 경고했습니다. 자연히 우리가 다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의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생태계 서비스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주 전력 시대로 가는 전환의 값은 푼돈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푼돈에 불과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변화가 두려워서, 당장의 작은 이익에 매몰이 돼서 기후변화가 초래하고 있는 현재 그리고 미래의 위험을 자초해가고 있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인 거죠. 영상 초반에서 얘기했듯이 제주도는 대한민국 탄소 중립의 최전선입니다. 이곳 제주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탄소 중립의 불씨가 피워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의 결론, 제주도 300MW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 탄소 없는 섬 제주라는 목표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제주도에 부작용만 가져올 이 가스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이 무산되고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는 데 필요한 유연성 자원과 그 제도가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갑서양.